저는 혼자 여행할 때가 오롯이 관찰자가 되는 순간인 것 같거든요. 나한테 충실할 수 있고 나랑 같이 간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 랜덤하게 볼 수 있죠. 다른 건물을 랜덤하게 볼 수도 있고 실패해도 되는 거죠.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혼자 가면 좋을 만한 공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데이트 코스 괜찮은데 어딘가 이렇게 한번 찍었었는데 댓글의 상당 부분이 여자친구가 없어서 약간 그러한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상처받은 댓글들이 많아서 그런 공간들은 사실 둘이 가도 좋지만 혼자 가도 좋은 공간이긴 하지만은 특히나 그때 누락됐던 많은 공간 중에서 그냥 혼자 가도 좋은 그런 공간들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은 외로운 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에 지면 안 됩니다. 괜히 외롭다고 누구 꼭 만나야 되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냥 혼자 있을 때에도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그럴 때 혼자 있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느냐? 공간입니다, 그게. 어떤 공간은 좀 위로가 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썼다가 안 팔린 책이 하나 있는데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다 천문학 책인 줄 아시는데 이 책에서 제가 경험했던 공간들을 쭉 썼는데 제가 꼭 한번 가보라고 하는 공간은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살았던 동네에 다시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되게 많이 권해요. 마치 우리 조각품을 보시면은 청동을 붓기 전에 만들어진 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떼내면은 쉐입이 만들어지는 건데 인간도 똑같죠.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질 때에는 사실은 건축 공간이 나를 이렇게 몰딩해서 만든 거거든요.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알고 싶을 때,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을 때에는 나를 만들었던 공간을 보여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년기를 보냈던 곳이 성동구 구이동입니다. 지금은 광진구로 바뀌었는데 어린이회관 옆에 있는 그것이었는데 2층짜리 양옥집들과 단층짜리 집들이 쭉 있었던 좁은 골목이에요. 근데 그 공간에서 저는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죠. 유치원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살았던 그 좁은 골목길이 저를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던 공간이죠. 그럼 그 공간에 누가 같이 가면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혼자 가게 되면은 옛날에 나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예전에 살던 동네에 가시게 되면은 내가 몸이 컸잖아요. 내가 어렸을 적에는 정말 키도 작고 몸집이 작으니까 예전의 기억에는 그 좁은 골목길에서 야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루, 2루, 3루가 다 있어요. 그 좁은 골목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도 좁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그때 워낙에 제가 작으니까.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세상에 여기서 어떻게 야구를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드민턴 치기에도 좁은 정도의 골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뀐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성장했고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걸 스케일로 딱 느낄 수가 있고 누구든지 저는 시간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도시에 간다든지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구도심에 간다든지 하는 이유가 나보다 더 오래된 건물이 있는 공간에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많은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도시나 2000년 전에 로마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거기서 느끼는 깊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데는 내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곳을 한번 다시 가봐라. 그렇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군데를 동시에 추천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경마장이고 하나는 현충원입니다. 경마장과 현충원은 완전히 극과 극의 공간인데요. 경마장은 뭐가 독특하냐 하면은 사람은 앉아있고 말이 뛰어요. 근데 우리가 현대 도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환경이 인공화된다는 거잖아요. 동물을 보려면 우리는 동물원에 가야지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는 항상 사바나 초원을 뛰어다니는데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보는 사자는 맨날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자거나. 그러니까 되게 정적인 상태의 동물만 우리는 보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물들을 구경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경마장에 가면은 말은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사람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래 동물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움직이는 건 자동차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보다가 그곳에 가면은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가셔서 도박은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공간만 느끼고 오세요. 괜히 또 거기서 한번 빠지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이 그 현충원인데 현충원은 반대로 엄청나게 정적인 공간이죠. 돌아가신 분들이 편안히 안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 자연이죠. 거기에는 플라스틱 뭐 이런 인공적인 것들 거의 없잖아요. 시끄러운 막 강변북로 있고 막 거기 옆에 흑석동 가는 길에 막 교통도 많고 막 이러는데 그 안에만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고요하고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역동적이었던 경마장하고는 또 완전 반대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제가 친구도 없는 사람이 가면 좋은 공간 저는 공항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 답답할 때 예전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현재 상태가 좀 답답하고 뭐지를 떠나고 싶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공항에 가면 되게 좋은 것 같고. 공항 터미널에 가면은 여러 가지가 좀 특별한데 일단은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넓은 최적을 가진 실내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공항 터미널이에요. 그리고 저는 좋은 게 출발하는 데가 있고 도착하는 데가 있죠. 저는 도착하는 데보단 출발하는 데를 갑니다. 왜냐하면 출발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항상 거의 기쁜 사람들이에요. 여행 가기 전에 슬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연인하고 헤어져가지고 뭐 이럴 땐 슬프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약간 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기분,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공간, 그게 저는 야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장은 뭐가 좋으냐면은 그렇게 관리가 잘 된 잔디밭을 시내 한복판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행복한 것 같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권력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적에 비례한다. 교황 같은 엄청난 권력자들이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거를 짓고 막 도움 높이 100m 되는 그 높은 천정고를 가지고 막 엄청난 실내 공간들을 갖고 그걸로 그분의 권위가 느껴지고 하는 거잖아요. 권력의 양이 최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죠. 뭐 그래서 한강 시민공원도 가면은 한강 위에 비어있는 공간을 보기 때문에 공간의 최적을 소비하면서 뭔가 기분 좋음을 느끼는 거고, 마찬가지로 야구장에 가면 야구장 공간은 항상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마주보면서 이렇게 응원을 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엄청 넘치죠. 거기 가면은 그 자체도 되게 재밌는데, 약간 그곳이 저한테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야생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울 유런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옛날에 과학자가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태리 과학자였던 것 같아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집으면은 뭐 어디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 원숭이가 자기가 직접 바나나를 집지 않고 연구원이 바나나를 집었을 때 그거를 봤을 때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우연히.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직접 뭘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하는 걸 보면은 내가 하는 것 같은 감정이입한다고 하잖아요. 드라마를 볼 때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 같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면서 내가 거기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야구장에 가면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사바나 초원을 사냥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냥꾼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뛰고 그 다음에 창 던지고 막 도망가고 막 이거잖아요. 근데 야구장에 가서 보면 야구 선수들이 하는 게 항상 그거거든요. 던지고 뛰고 피하고 계속 그거잖아요. 뭐 치고 막대기 들고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은 예전에 수렵 채집 시기에 사냥꾼들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초원이 펼쳐져 있는 잔디밭에서 그렇게 막 뛰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거기에 같이 뛰는 것 같이 그런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1루하고 3루하고 나눠서 막 응원전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앉는 곳에서 어쨌든 나는 그 안에서 속해가지고 그 공동체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야구장도 저는 혼자 가기 되게 좋은 공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선유도 공원입니다. 선유도 공원에 가시면 시간의 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 약품을 넣어서 이렇게 침전시키는 그런 시설이 있던 곳인데, 이 건축가 조성룡 선생이 이 위를 잘랐습니다. 그 지붕을 다 덜어내고 콘크리트 기둥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콘크리트 기둥이 있는데 다 밑에다가 이 씨를 뿌려놨어요. 그 담장이 덩쿨 씨를. 제가 처음에 선유도공원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담장이 덩쿨이 조금 밑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1년 뒤에 가면 좀 중간까지 올라오고, 몇 년 뒤에 갔더니 뭐 엄청 무성하게 나오고, 그 뒤에 몇 년 더 지났더니 이파리가 바깥으로 뻗어나가더라고요. 엄청 굵게. 거의 나뭇가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무성해져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방문을 할 때마다 몇 년의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 몇 년의 인터벌이 있을 때마다 그 공간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훌륭한 거는 그 몇십 개의 기둥 중에서 하나는 그냥 남겨놨어요. 모든 콘크리트 기둥을 다 씨앗을 뿌려놨다라면은 기준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가 그냥 콘크리트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비교되면서, 이제 건축에서 제가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레퍼런스 레벨이라고 하는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디즈니 콘서트홀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디즈니 콘서트홀이 막 위에가 막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형태가 있는데 그 밑에 기단부는 딱 박스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박스가 있기 때문에 위의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빌바오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뭐냐? 그 옆에 강의 수면입니다. 그 강의 수면은 항상 수평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점이 딱 되어서 그 위에 복잡한 것들이 딱 더 오히려 도드라지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정원에서도 콘크리트 기둥은 그대로 서 있고, 나머지가 계속해서 담장이 덩쿨이 자라면서 시간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제가 아끼는 비밀스러운 장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하나 카드를 까면은 인왕산 수성 계곡입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삶이 바쁘셔가지고 저기 설악산에 못 가실 때에는 인왕산을 가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숨겨진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 경복궁이 있고 그거보다 왼쪽,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게 인왕산인데 이렇게 바위산으로 막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올라가면은 막 국궁 연습장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약간 분위기가 조선시대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런데 쭉 올라가면은 이게 약간 좁은 계곡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예쁜 물소리가 있는데 그 흘리는 그 수성 계곡이 있고 거길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흔들다리가 하나 있어요. 뜬금없이 현수교로 되어 있는 흔들다리가. 이거 어디 설악산에나 있을 것 같은, 설악산 비선대에 있을 것 같은 다리가 거기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 흔들다리 건너가기 전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근데 거기에 저 친구들이랑 같이 토요일 아침에 아무도 없거든요, 거기 가면은. 근데 이제 와인하고 치즈를 들고 가서 동네 아저씨처럼 거기 앉아서 와인 한 잔을 마셨는데, 와, 진짜 신선이에요, 신선. 거기 진짜 제가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이 그 흔들다리 풍경도 되게 멋있고 그 앞에 정자도 거기 이제 미어 터지겠구나 이제. 하여튼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은 서울역에 가시면은 그 계단이 있어요. 3층에서 2층 내려가는 계단. 주로 거기 많은 분들이 거기 딱 앉아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기차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거기가 대한민국의 스페인 계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로마의 스페인 계단인데 거기 가면 쫙 앉아가지고 저녁 노을 질 때 거기 길거리를 본다든지 그 앞에 뭐 베르니니가 조각한 분수대도 보고 막 되게 아름다운, 영화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곳이죠. 아이스크림 먹는 데기도 하고 최근에는 거기서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더라고요. 하도 아이스크림 떨어뜨려가지고. 하여튼 그 계단에 앉아있으면 뭐가 좋으냐면은 그 서울역에 쫙 뚫린 그 공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기찻길에 볼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붕이. 근데 그 공간을 쫙 내려다볼 수도 있고 그냥 거기에 앉아있으면은 좀 뭔가 마음이 좀 여유로워진다고 할까요? 좀 마음이 커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쉴 수도 있고. 그 뒤쪽으로 가시면 서부역 뒤쪽에 미술관 전시장 있거든요. 그 연극도 하고 하는 그런 문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도저도 시간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모멘텀이 언제냐 하면은 우산을 폈을 때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딱 폈을 때. 그러니까 우산은 돔이잖아요. 이렇게 딱 막구조로 되어 있는 돔이고, 특히 저는 비가 많이 내릴 때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비가 적당히 내릴 때 말고. 이 길거리 골목길이 갑자기 장대비가 쫙 쏟아지면은 그 비어있던 공간이 물로 꽉 채워지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 우산을 딱 들고 나가는 순간 그 소리가 쫙 들리잖아요. 내 주변으로 우산 바깥으로는 쫙 비로 만들어진 수벽이 서는 거죠. 거의 판테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돔과 물로 만들어진 벽이 있고 그 빗소리가 만들어내는 백색 소음으로 만들어진 공간 아래에서 딱 1인용 공간이 딱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돔 건축이 하나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나가는 거는 나만을 위한 판테온 공간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옷이 젖더라도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좋겠지만은 혼자라도 딱 그 경험하는 거는 뭔가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람인데 저는 혼자 여행할 때가 오롯이 관찰자가 되는 순간인 것 같거든요. 누구랑 같이 뭘 보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할까 계속 의견을 맞춰야 되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 또 그건 또 좋은 일이지만은, 근데 혼자 가면 오롯이 나한테 충실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혼자기 때문에 나랑 같이 간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 랜덤하게 볼 수 있죠. 다른 건물을 랜덤하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혼자 갈 때는 좋은 거 뭐냐면은 누굴 만날 수 있다는 여지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가셔가지고 편의점에 알바하시는 분이 마음에 들면은 데이트도 신청도 하시고. 저는 예전에 대만 가서 그랬어요. 물론 젊었을 때죠. 한 26살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페루에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환전하려고 은행을 갔는데 거기 남미 아가씨가 와서 말을 걸어서, 그래가지고 같이 그날 하루 같이 데이트도 하고, 세 자매였는데 그래서 막 같이 놀고 막 이런 경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연한 만남 같은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행을 갈 때 제일 좋은 점은 나를 붙잡고 있는 끈으로부터 떨어뜨려서 낯선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갔는데 옆에서 한국말 들리면 깨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한국말이 들리는 순간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한국 관광객 옆에서 또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이러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혼자 갔을 때에는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이네요. 실패해도 되는 거죠. 데이트 코스는 실패하면은 그냥 질타가 들어오나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예전에
제 선배 형이 저한테 되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막 결혼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현준아, 너가 레스토랑에 가서 혼자 주문해서 혼자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극장에 혼자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누가 없어도 좋다라고 편안한 나의 삶이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결혼할 준비가 된 것이다. 딱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설득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니 그러니까 누가 반드시 필요해가지고 뭐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건 안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했던 또 되게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좋아하는 것은 백화점에서 옷을 봤는데 내가 그 옷을 집에 와서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가서 그 옷을 사는 게 그게 좋아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거는 정신 차리고 봤더니 내가 그 옷을 입고 길을 걷고 있어. 그게 살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정신 차렸더니 결혼에 있네?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혼자 가도 좋은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